서 있으면 심장이 빨라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이유 없이 두근거림이 치솟고 숨이 가쁘고 변비 설사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고, 진단은 한 가지 검사로 이겁니다 라고 딱 찍는 방식이 아니고요, 퍼즐 맞추듯이 여러 정보를 종합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네트워크 대구 본점의 김대혁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목동점 양희진 원장입니다. 검사는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심장은 막 쿵쾅쿵쾅 숨차고 어지럽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에 대해서 제대로 구분하는 법, 그리고 구체적 해결책을 얻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은 쉽게 말해서 몸의 자율주행 시스템이거든요. 운전자가 일일이 조작하지 않아도 차가 속도 조절하고 차선 지키듯이 우리 몸도 교감신경이라는 가속 페달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심장 박동, 혈압, 소화, 체온, 땀, 수면 리듬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줘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요, 자율신경 실조라는 건 딱 하나에 떨어진 병명이라기보다는 혼재된 질환의 스펙트럼에 더 가깝다는 건데요. 요즘 이 말이 너무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단순히 불안 반응이나 다른 질환의 증상까지도 전부 다 자율신경 문제라고 단정하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보일 때 자율신경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할까요? 병원에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자주 보이는 증상부터 넓게 한번 알아보면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이나 서 있으면 심장이 빨라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이른바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 이런 흐릿한 집중력 저하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두근거림이 치솟고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울렁거리고 더부룩하고 변비 설사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패턴이 흔해요. 그러니까 더위나 추위에도 또 과민해지기도 하고, 손발에 땀이 과다하게 나기도 하고, 반대로 또 거의 안 나는 분들도 있어요. 밤에는 또 잠이 자꾸 깨고 새벽에 번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낮에는 피곤과 예민함이 같이 오고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 귀가 먹먹해져요, 목이 꽉 조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설명하기 애매한 감각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진단은 한 가지 검사로 이겁니다 라고 딱 찍는 방식이 아니고요, 퍼즐 맞추듯이 여러 정보를 종합을 해야 돼요. 첫째는 이런 증상이 몇 주 이상 이어졌는지, 일상에 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둘째로 자세 또는 활동, 이런 관계를 확인해서 언제 더 심해지는지, 일어나면 심해지는지, 누우면 줄어드는지, 이런 패턴들을 단서를 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리고 다른 원인들은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빈혈, 갑상선 기능 문제, 전해질 이상, 심장 리듬 이상, 특정 약물 부작용, 이런 것들이 아닌지도 좀 감별해야 되죠. 필요하면 심전도 같은 기본 검사를 이럴 때 같이 시행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악화 또는 완화 요인을 같이 보는데요. 탈수,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런 거에서 언제 악화되고, 또는 수분을 적절하게 염분과 함께 보충하거나 또는 압박 의류, 휴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화되는지, 또는 전형적인 이런 흐름이 있는지, 이런 네 가지를 함께 보면 대략의 방향이 좀 잡히죠. 그러면 자율신경이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하거나 반대로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율신경은 온몸에 퍼져 있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증상이 진짜 다양하죠. 그래서 먼저 놓치면 큰일 나는 원인부터 배제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의 조절 장애를 보는 게 보통 순서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조절의 문제를 넘어서 손상에 가까운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어도 시신 직전처럼 비틀거리고, 관장 없이는 배변이 안 될 정도로 변비가 심하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새는 증상이 반복되거나, 땀이 너무 거의 나지 않거나, 이런 증상이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파킨슨병이나 다계통 위축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오래된 당뇨 또는 과음, 일부 자가면역 문제, 암 치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반대로 요즘 외래에서 가장 흔한 건 사실 이런 손상보다는 조절 장애거든요. 불규칙한 생활, 또 반복되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만성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엉뚱한 순간에 갑자기 교감신경이 확 치솟거나, 반대로 활력이 푹 꺼지는 이런 타입이 참 많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큰 수술, 출산 이후 갱년기 전후에 시작되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교감신경을 흥분시킬 수 있는 여타 조건들, 뭐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조건들에서 증상이 아무래도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불안장애나 공황장애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진단으로는 물론 서로 다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게 얽히기가 좀 쉽습니다. 예. 자율신경 쪽 증상이 먼저 올라오면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도 하고요. 핑 도는 걸 뇌가 위험으로 읽으면서 불안이나 공황 반응이 촉발되기도 해요. 반대로 불안이 높아지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서 두근거림, 과호흡, 손발 떨림 이런 것들이 더 커지죠. 그러다 보면 증상이 불안을 부르고 또 불안이 증상을 키우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몸과 마음을 함께 다루는 쪽이 효과적이에요. 호흡, 수면, 활동 노출, 또 생각 다루기 이런 것들을 한 방향으로 맞추다 보면 경보 시스템의 볼륨이 한꺼번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보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이러한 상황이 교감신경은 늘 높게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엉뚱한 순간에 툭 튀는 타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는 정상처럼 보이거나 검사마다 결과가 또 달라지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에는 증상 일자와 심박 기록, 또 생활 리듬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 정확하죠. 간단하게는 하루에 2번만이라도 기상 직후와 취침 전에 맥, 혈압, 그날 컨디션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세요. 그러면 월경 주기, 날씨, 수면 시간, 카페인 섭취량 이런 요소랑 같이 묶어서 보면 패턴이 또 금방 보이기도 합니다. 신체 문제 같으면서도 결국은 뇌신경계가 관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뇌과학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핵심은 편도체, 시상하부, 그리고 청반이라고 부르는 노르아드레날린 회로, 그리고 전전두엽의 균형이에요. 작은 자극에도 편도체가 과민해지면서 시상하부가 몸을 도망 모드로 급히 전환시키고 심장, 혈압, 호흡이 빠르게 올라가기도 해요. 이러면 전전두엽의 브레이크, 그러니까 괜찮아, 큰일 아니야 라고 재평가하는 기능이 약해져 있으면 그 모드가 또 길게 오래 유지되죠. 그래서 같은 스트레스라도 어떤 날은 별일 없고 어떤 날은 급발진하듯이 반응하는 거예요. 뇌파 검사는 이걸 진단하는 표준 검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수면 깊이와 전반적인 과각성 여부를 보조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심박변이도 같은 자율신경 지표로 함께 보면 내 몸이 하루 중에 언제 예민해지는지 감이 조금 더 잘 잡힙니다. 다만 수치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요. 생활 기록과 합쳐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환자분들 타입도 이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임상에서 느끼는 대표 타입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표 타입들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의 타입들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교감 과활성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두근거리고 식은땀 나고 속 울렁거림 이런 것들이 불쑥 올라오고 당연히 소화는 억제되니까 더부룩하고 변비도 심해지죠. 두 번째는 교감이 오히려 저하된 경우 무기력 타입이에요. 에너지랑 활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어지럽고 축 처지는 느낌이 계속되죠. 세 번째는 기립 불내성 타입인데요. 서 있으면 두통, 어지러움, 피로, 몸이 무거워지고 누우면 줄어드는 패턴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혈압이 떨어져서 그렇고 어떤 분은 혈압은 괜찮은데 맥이 과하게 올라와서 불편해지는 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더위, 목욕, 식사, 월경, 전후, 감염 직후, 장거리 운전 여러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것들에 예민해진 분들도 좀 찾아야 됩니다.